아직 서울의 주요 입지들과 비교해서는 제대로 반등하고 있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은 제 영상 댓글로 인천 송도에 대한 좀 고민 상담을 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질문이 어떤 내용인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주신 분께서는 일단 송도에 집을 마련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직장은 지금 인천 용종도에 있기 때문에 당장은 송도에 실거주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전세를 끼고 사두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거주는 10년 뒤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이 걱정하는 것은 이 송도라는 곳이 정말 그만큼 수요가 있는 곳인지 그게 걱정된다 하셨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대출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 대출 규제 때문에 향후에 송도에 내가 집을 사놔도 가격이 떨어진다던가 뭔가 어떤 영향이 있는 게 아닌지 그런 게 걱정된다 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정답은 아니겠지만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인천 송도라는 지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인천의 분위기가 어떤지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송도라는 곳의 입지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실에 와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가격 분석에 와서 지금 인천의 분위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인천이라고 하고 가격 지수로 당겨서 보면 인천 같은 경우도 22년 5월경부터 매매와 전세가 쫙 빠졌잖아요. 가격이 빠졌죠. 빠졌다가 최근에 지금 움직임을 보면 전세가가 반등하고 있어요. 그 매매는 정체가 되고 있지만 전세 지수는 반등한다는 거죠. 딱 이전에 지금 서울의 움직임과 똑같습니다. 서울 역시 전세 지수가 먼저 반등을 했고 그 다음에 매매 지수가 같이 움직였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면 별다른 뭐 이변이 없는 한 인천도 매매가 상승하겠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변동률 같은 걸로 보면 매매가 정체이긴 하지만 더 이상 빠지진 않거든요. 그런 모습이고 전세는 확실하게 올라가고 있다. 뭔가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의 입주 물량 같은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죠. 여기서 보면 최근까지 22년, 23년까지 입주가 엄청 많았어요. 24년, 올해부터는 확실하게 줄어들고 내년에 줄어들고 이제 26년이 되면 거의 평균 이하로 공급이 되죠. 리스크는 확실히 줄어든다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미분양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가 부동산 지인에 와서 여기서 미분양을 볼 수 있거든요. 미분양을 보면 이게 빨간색이 평균이라 했을 때 이제 평균을 넘어섰다가 다시 감소하는 모습이죠. 일단은 중요한 거는 다시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지금 7월 기준으로 2,000개거든요. 그래서 6월 달에 3,500개였는데 7월에 2,200개면 확실히 지금 줄고 있어요. 거의 지금 1,000개 가까이씩 줄고 있거든요. 그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매달 체크하면서 평균보다 줄어드는지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봤을 때는 입주 물량이나 미분양 리스크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약 경쟁률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아실에서 분양해서 최근에 인천의 청약 경쟁률을 보겠습니다. 봤더니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오차 요런 애들이 일부 미달이 있었고 여기 계양구에 했던 단지는 전체 미달이 났고 검단에 했던 아테라자이는 두 자리 완판이 났죠. 인천에서는 검단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6월에도 보면 이런 단지들이 전체 미달이 났고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 분양했던 애들도 미달 났던 애들이 많았고요. 최근에 했던 애들도 좀 미달이 있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미분양이 최근에 늘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보면 그래도 확실하게 수요가 있는 곳들은 완판이 나는 걸 봐서는 그래도 수요는 살아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또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분양권에 붙는 프리미엄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네이버 부동산이 왔죠? 분양권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럼 분양권에 지금 프리미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느냐. 더샵, 송도, 아크베이 이런 애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애들은 지금 프리미엄이 한 1억 6천 정도 붙었거든요. 그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4차 이런 단지. 아직까지 무피, 마피가 있죠. 이게 보면 입지에 따라서도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아까 봤던 이런 단지는 국제 업무 지구역, 바로 역세권이거든요. 그쵸? 근데 이런 단지는 상대적으로 교통이 안 좋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서ung도, 럭스, 오션, SK뷰 이런 단지를 보면 아직까지 마피가 있다는 거죠. 입지에 따라서는 좀 확실히 차이가 있다. 그리고 송도 다이더스타 이런 애들도 보면 마피 3천.
아직까지는 좀 마피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봤던 더샵, 송도, 아크베이 이런 단지를 한번 보면 아까 30평대 거래된 걸 보면 실제 거래가 된 걸 보면 지금 호가는 너무 높게 나와 있고요. 실제 거래된 가격이 8억 3천 정도예요. 8억 3천. 아직까지 이게 9억을 넘는 거래는 없었거든요. 거의 8억대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여기 캠퍼스타운 역 쪽에 있는 송도 아메리칸 더샵 요 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8억 2천 정도에 나오고 있죠. 여기 프리미엄이 9천 정도 붙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여기는 분양가가 저렴했죠. 7억 3천만 원 정도죠. 그쵸? 그리고 실제 거래되는 것도 한 8억 1천만 원까지 채 거래가 됐다. 그러면 이 정도에 지금 거래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마피고 풀피고의 차이 중에서 또 영향을 주는 것이 분양가다. 그쵸. 그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고분양가로 분양했던 애들은 마피가 아직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대장급이라 할 수 있는 아파트들의 흐름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309 쪽이에요. 그러니까 공구라는 것이 공사구역이라고 해서 송도는 뭐 109, 309, 409 이런 식으로 나누거든요. 여기 보면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 F15 블럭이 있습니다. 여기 실제 최근에 거래가 된 걸 한번 보는 거예요. 거래가 좀 많이 찍혔는지를 봅니다. 그럼 최근에 거래가 좀 찍혔죠. 여기 최근에 와서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전에 고점이 14억이라 했을 때 지금 한 12억이니까 2억 정도 빠진 상태죠. 그래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대장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고 또 여기 보면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라는 곳이 있죠. 여기도 저희 좋아하는 단지입니다. 이런 단지들을 보면 최근에 조금 거래가 있었다. 맞죠? 거래가 최근에 있긴 했지만 되게 많은 건 아니다. 근데 보면 예전에 높았던 가격, 뭐 고점이 13억 정도를 했을 때 최근에 정도 9억 4천 정도니까 아직까지 회복을 많이 못했죠. 그렇죠? 아직 서울이나 그런 곳들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많이 움직이지 못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입지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래도 송도에서 되게 사람들이 수요가 많은 곳들 를 말씀드리면 일단 요 동네를 되게 좋아해요. 여기가 109입니다. 109. 109는 학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학교 때문에 자녀 교육을 위해서 선택한 동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딱 중간에 보시면 눈에 띄는 곳이 체드윅 송도 국제학교가 있죠. 여기는 연예인들도 자녀 교육을 위해서 많이 보내는데 제가 여기 임장 갔을 때 저도 연예인을 봤습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자녀를 요 학교에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수요가 많은 곳이고요. 여기 국제학교 말고도 이쪽에 오시면 신정중학교, 연성고등학교, 명선초등학교, 인천포스코 고등학교 요렇게 되게 선호하는 학교들이 여기 다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려오면요. 여기도 제가 다 걸어봤는데 여기 학원가랑 상권들이 너무 깔끔하게 잘 돼 있어요.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이렇게 보면 아파트가 있으면 이렇게 맞은편에 이런 식으로 학원가랑 뭐 병원이나 이런 상권들이 너무 편리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아파트에서 길 하나 건너면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거죠. 학원도 너무 잘 돼 있죠. 학군도 좋고 학원가도 너무 잘 돼 있으니까 너무 좋아하겠죠. 그래서 확실히 여기는 그런 컨셉이 있는 동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격대를 보면 이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도 2012년식이잖아요. 근데 지금 나오는 가격을 보면 8억 가까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 어디를 좋아하냐면 이쪽으로 오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거의 대장이라 할 수 있는 아파트가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 요런 단지죠. 여기가 보면 2017년식이죠. 상품성 괜찮죠? 근데 지금 나오는 매물 가격을 보면 지금 거의 11억이 넘죠. 12억 요 정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엇보다도 교통이 좋죠. 여기 센트럴 파크역이 있죠. 그리고 나중에 이쪽으로 GTX B가 지나가죠. 그리고 어디를 좋아하냐면 그 다음에는 아까 여기가 제가 109라 했잖아요. 여기랑 맞닿아 있는 동네예요. 요 동네 209. 근데 209 같은 경우는 송도에서 제일 먼저 입주를 한 동네예요. 여기가 연식이 좀 됐죠. 다른 데보다 연식이 조금 더 오래됐습니다. 근데 여기가 좋은 점은 아까 109 쪽에 있는 상권이나 학원가를 같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이런 아파트들을 보면 연식이 2005년식이죠. 오래됐죠. 그쵸? 그러면 가격이 여기 얼마 정도에 나오는지를 보는 거죠. 가격은 한 6억 정도에 나오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5억 9천에서 6억 정도에 나오고 있고, 최근에 거래가 되게 많이 됐어요. 여기 보면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거의 5억 천에서 6억까지 올랐죠. 아직 고점엔 이르진 못했지만 여기도 거래가 최근에 많이 됐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에는 여기 보면 지식정보단지 여기 있습니다. 여기도 제가 다 임장을 가봤었거든요. 여기 송도 웰카운티 이런 단지가 있고 여기 보면 해송초등학교, 해송중학교가 있어요. 이 동네가 직접 가보시면 엄청 조용하고요. 여기 앞에 미추홀 공원이 있어요. 되게 쾌적하죠. 조용하게 아이를 키우고 싶은 분들이 요 동네도 되게 선호합니다. 여기는 요즘 어떻게 가고 있는지 단지를 보면 30평대. 조금씩 이제 거래가 되고 있구나, 조금씩 움직이는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 최근에 나오는 가격을 보면 8억 정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요 동네 인접해서 여기 일자리들이 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이점이라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 여기가 509입니다. 509. 509에 보면 글로벌 캠퍼스 푸르지오 아파트, 송도 저사 센트럴 시티 이런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아파트는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조금씩 거래가 생기고 있죠. 근데 아직까지 활발하게 이게 움직인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나오는 가격을 보면 한 7억 5천 정도에 나오고 25년 8월에 송도 외국어 대학교 송도 캠퍼스가 이쪽으로 오거든요. 그 대학교들이 이쪽에 많이 있고 앞으로 생긴다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공구로 말하면 609 쪽이거든요. 여기가 불편한 점은 이 여기랑 거리가 조금 멀어요. 저도 여기를 가봤는데 생각보다 둘러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 랜드마크 시티 호수변 공원이 있잖아요. 이렇게 둘러서 가야 돼요. 교통이 불편합니다.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이런 단지를 한번 볼게요. 이런 곳들은 최근에 거래가 됐지만 아직 눈에 띄게 막 올라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치고 나오는 가격을 보면 한 8억 5천, 8억 그 정도 선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분양권이거든요. 아직은 피가 그렇게 많이 붙진 않더라고요. 아직은 마피도 보이는 거죠. 그쵸? 이렇게 마피로 나오는 것들을 보면 분양가가 9억이었어요.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분양가를 확인해 보면 9억 2천이었죠.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너무 비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송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를 하면 일단 흐름을 봤을 때 아직 서울의 주요 입지들과 비교해서는 제대로 반등하고 있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점은 전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될 경우에는 매매가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 잘 체크를 해야 되고 지금 송도에서 대장급인 아파트들을 보면 조금씩 거래가 일어나고 있고 예전보다는 좀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조금씩 오를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펴봐야겠죠. 송도도 저 입지별로, 이 공구별로 입지적인 차이들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 여기도 고분양가로 분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들과 기축 아파트하고 가격을 이렇게 비교하시는 부분 중요할 걸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은 중요한 것은 조금 주춤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당장 내가 이거를 사서 실입주를 못 하시는 분들은 전세를 줘야 되는데 전세 들어오시는 분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못 받게 되면 그 전세로 내놓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집을 사서 월세로 내놓거나 반전세로 내놓거나 그렇게 이제 하려는 분들이 늘겠죠. 그러면 전세 매물이 오히려 더 줄어들면서 지금 인천도 그렇고 다른 지역들도 전세 매물이 계속 줄고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 전세가 반등이 빠르게 일어나는 곳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 전세 매물이 부족해지면서 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을 한 채 더 사두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주춤할 수 있는 거죠.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도 혼란이 있거든요. 이랬다 저랬다 약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켜보려고 하는 수요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추이를 보시는 건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결국에 이제 어떠한 방향으로 방향을 틀게 되잖아요. 지금 대부분 서울부터 해서 반등하는 곳들이 최근에 많이 생겼었거든요. 근데 그런 대출 규제로 인해서 이게 다시 가격이 빠진다라고 보기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지금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제 생각은 일단 주춤할 수는 있지만 이게 다시 하락하기는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요럴 때 조금 주춤할 때 내가 사고 싶은 것도 미리 봐두시고 그리고 대출 같은 것들도 지금 은행마다 조건이 좀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더 발품 많이 팔고 하시면서 제대로 확실하게 확인을 하시는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집을 마련하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요즘 좀 힘들 수도 있는데요.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도 좀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이렇게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우리 소집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